네, 지금 보시면 당장 야권의 그 대선 주자들이 6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자, 탄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탄핵 문의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자,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만들어진 상황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그래서 야당이 그렇게 뜻을 모은 건데, 자, 이런 상황에서 자, 탄핵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검찰의 기소 여부,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 대한 혐의 피의자라고 한 여부와 무관하게 예. 탄핵 소추는 고유한 국회의 권한이죠. 그래서 예.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오늘 모여서 검찰이 공범이라는 것을 밝힐 때까지 기다렸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대통령,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있고 대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뽑는 이유는 예. 모든 것을 법과 제도적으로 하기 이전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정치를 통해서 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야권은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그 탄핵에 돌입할 경우에 최장 시간이 8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빨리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전의 입장이었는데 대통령이 사임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최후 마지막 수단으로 탄핵의 법적 제도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재확인한 게 오늘 야권 대선 주자들의 결정 사항인 것 같고요. 네. 아마도 비박도 그렇고 야권도 그렇고 이제는 탄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 입장을 같이 했기 네. 때문에 내일 국회에서 각 여야 모여서 대표단들이 탄핵에 대한 실질적인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보시면요. 오늘 이제 야권 대선 주자 6명의 잠룡들이 비상시국 타결을 위한 우리의 입장이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해라. 범죄 사실 낱낱이 공개해라. 탄핵 추진론이 본격화해라. 국회 주도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해라. 이런 얘기를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내놨는데 그러면 당장 다음 주라도 야권발 탄핵 발의가 가능한 걸까요? 뭐 국회에서 합의해야 되겠지만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가장 변수가 되는 것이 지금 새누리당 내 비박계에서 예. 탄핵을 주장하는 분들의 거치와 입장 표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예. 당장 탄핵에 대해서 정지성 원내대표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 내 범박 그리고 비박 진영들은 탄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오늘 비상시국 회의라고 하는 네. 비박계 지도부 회의에서도 탄핵 절차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걸로 보면 그렇죠. 네. 급물살을 탈 것 같다는 건 사실이고요. 여기에 개헌 논의까지 덧붙여진다면 제가 볼 때는 탄핵에 필요한 200석을 확보하는 것은 충분하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네. 공세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대통령이 지금 아까 정영국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탄핵을 할 거면 해라 이런 입장 아닙니까? 과연 그러면 탄핵이 진짜 방법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현실적으로 보면 탄핵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왜 그래서 대통령한테 퇴진하라 또는 하야하라 아무리 요구해도 대통령이 그건 결심할 사항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결심은 그쪽으로 옮겨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탄핵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물론 가서 소리 좁혀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들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탄핵밖에 없다. 그러면 탄핵은 가능하겠는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탄핵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200명이요? 모으는. 그렇죠. 네. 아니 200명뿐만 아니고 헌재에서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오늘 네. 지금 종편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계속 해설을 했죠. 내일 아침에 신문 방송에서 계속해서 이거 공소장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고할 겁니다. 삼척동자가 봐도 이 범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이 범죄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청와대하고 아마 일부 친박계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 헌법재판소는 다 법조인들입니다. 네. 법조인들이 이거 봐서 이 범죄 혐의를 어떻게 왜냐면 탄핵 조건이라는 게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예. 때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제가 보건대는 국회 200명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된다? 되고 예. 헌재에서도 아마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이 지금 응축된 국민적 분노가 헌재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마 헌재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봐요. 그런 부분이 생각이 있겠네요. 듭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좀 예. 시간을 좀 네. 당겨야 된다 봅니다. 시간을 좀 왜냐하면 당겨야 된다. 어차피 이제 이게 지금 청와대의 전략은 결국 이제 시간을 좀 늘리자는 건데 오히려 국회 쪽에서는 빨리 이 절차 자체를 빨리 밟아서 빨리요? 좀 헌재도 마찬가지로 좀 어떤 시기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좀 빨리 당겨서 하는 것 자체가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네. 길이다. 어차피 결심이 섰다 하면 네. 지금 좌우오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 입장은 분명한 것이고 일단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나온 것이고 특검 수사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라면 빨리 국회에서 저는 결정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혼란을 수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있었던 야권 잠룡 회의에서도 뭐 안철수 전 대표만 해도 일성으로
탄핵 절차를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금은 뭐 청와대가 너네들 탄핵할 수 있을까 한번 해봐 또는 뭐 계속 퇴진이나 요구하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에 오히려 청와대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 오히려 탄핵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판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나중에 뭐 정말 새누리당이 탄핵에서 결의를 하지 않거나 또는 새누리당이 했지만 헌법재판소 넘어갔을 때 탄핵 결정이 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네. 정치권의 특히 뭐 대선 주자급이면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느냐에 네. 따라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비춰질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뇌물죄로는 아직 지금 기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기소되거나 예. 이런 건 없잖아요. 그건 추가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조차 한 번도 못한 상황에서는 저는 어쨌든 최선의 네. 결과를 이번엔 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세하게 다른 3인에 대한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들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면 탄핵 절차 돌입하지 못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청와대의 대변인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사에 방어할 어떤 정당한 권리까지 박탈당한 상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거는 정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요 일반 국민이었다면은 검찰이 핵심 피의자로 주목하면서 출석을 요구하는데 이렇게까지 안 나오면 바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도 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현직으로 있기 때문에 체포도 되지 않고 구인도 되지 않고 구속도 되지 않고 심지어 이번에 검찰이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도 기소조차 되지 않으셨던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라는 현직으로 충분히 수사 방어에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청와대의 모든 네. 비서관들이 지금 청와대 현안이 뭐겠습니까? 노동개혁, 금융개혁, 뭐 트럼프 방문 아닙니다. 대통령의 수사에 대한 대비, 정치 공세에 대한 대비, 이것이 지금 청와대 모든 인력들이 여기에 투입돼 있을 거예요. 그 인력에 제공되는 인건비는 국민 세금입니다. 그 인건비를 내고 있는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것이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현직 대통령에 있음으로써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인 겁니다. 수사권에 대한 방어권을 박탈당했다. 저는 이 말에는 정말 네. 수긍할 수가 없네요. 자, 우리 요 얘기 한번 볼까요? 이제 오늘 야권 잠룡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 추진 논의 본격화한다. 탄핵 발의할 것 같습니다. 비박도 찬성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요. 국회 주도 총리 선출 및 과도내 갖고서 요 이제 국회 총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야, 지금 당장 탄핵 발의하면 권한대행이 황교안 국무총리인데 황교안 국무총리한테 어떻게 권한대행을 맡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추천하는 총리를 선임하게 하자. 뭐 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전국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자, 총리 이 사람으로 합시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할까요? 그 대통령이 제안할 때 안 하고 왜 이제 네. 와서 하느냐, 너무 얍삽해 보이지 않냐, 뭐 이런 그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단순하게 야당 성향의 총리를 세워서 탄핵에 대비하자라고 해서 대통령이 안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현재 국정 운영의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서 국민들에게 대통령과 합의되든 안 하든 국회에서 추천되는 여야 보수진보로 아우를 수 있는 신망 높은 총리를 세워놓는 것이 국민들에게 국정에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탄핵이 진행되더라도 그 사이에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이 진행됩니다. 뭐 그렇죠.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특히 다가오는 토요일 날 26일 집회에서는 민주노총이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퇴진을 놓고 정치 파업을 벌인다고 하고 대학생들과 교수들도 동맹휴업을 논의하고 있다는 등 국민 불복종 운동이 광범하게 전개된다고 한다면 법과 제도적 절차에 따르는 탄핵 이외에 많은 변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조든 특검이든 국민 불복종 운동이든 따라서 대통령이 정치권에 협의와 타협을 요구할 수도 있고 권한대행 체제로 이선을 후퇴하겠다는 선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무너진 공백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그 내각의 총리를 세우는 것은 시급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 내부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비박계들 그 의원들 한 30명이 모여서 대통령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일이 전례가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그리고 윤리위원회라는 뭐 제소해도 그 안에서 별다른 결론 못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뭐 정치 공세성으로 지금 대응책을 내놓을 때 그렇게 한가한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현종 의원 말씀하셨듯이 이건 빨리 속도전 있게 법률, 속도전이요. 헌법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만이 가능하다. 근데 저는 이제 자꾸 아까부터 제가 이제 워낙 황당한 일을 당해서 저 약간 이제 상상력을 자꾸 발휘하게 되는데 네. 혹시 지금 이 사태가 그러니까 1987년에 있었던 4.13 호원 조치
아. 이런 걸 연상하게 해요. 어우, 혹시 그러니까 무슨 네. 얘기냐면 네. 이렇게 황당한 그 조치를 내리고 네. 나서 자 이제 내년이나 언제쯤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와 반대되는 돌연한 조치를 취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깜짝이야. 6.29 선언 비슷하게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또 국면을 아. 확 뒤집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상상력이 발휘될 정도로 지금 이 사태에 대한 그 우리 기자 출신들의 충격도 상당히 큽니다. 돌연하야 뭐 이런 거 예상하시는 거죠? 뭐 그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반기문 사무총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반기문 사무총장이 여당에 입당을 해서 예. 자 본인 이거 박 대통령 잘못됐습니다. 예. 본인이 발표하는 거죠. 자 이게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아. 반기문 사무총장 중심으로 또 뭉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저는 청와대가 상황을 이제 극단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그쵸. 어차피 이거 지금 해결하려면 어차피 지금 대통령 수사받아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여튼 최고로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 자기가 안 내려오면 탄핵밖에 없는데 일단 탄핵하려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2달 정도의 시간을 벌어서 그런 상황에서 뭔가 해법을 찾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상황들 일단 극단적으로 몰아놓고 일단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장외에 있는 이 전략그룹에서 나온 어떤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해봅니다. 네. 그것도 이제 검찰이 이제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편으로 돌아서면서 청와대 권력은 친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소수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점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고 대통령과 친박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줄어드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혐의를 99% 입증 가능하다. 앞으로 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정치 공세하지 마라. 사실이 아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번 주말 몇만 개의 촉불로 청와대에 대해 다시 질문을 던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